송선미 씨 어제 남편을 이제 떠나 보냈고요. 남편을 살해했던 그 범인, 피고인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구속된 사람이 경찰에 가서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미 측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피의자 조음 씨 같은 경우에는 당초 그 재산 상속 문제로 지금 현재 갈등을 빚고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자신이 유용한 정보를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주겠다 약속을 했지만은 정작 자신이 받은 건 1,000만 원밖에 안 됐다. 이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인데 송선미 씨 측은 금품 관련해서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이 조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왔다가 가는 모습이 저희 취재진에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자를 쓰고 지금 수건을 손에 둘렀고요.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젊고 체격이 좋은 남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래 돈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 사람의 혐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권장한테 나이도 젊고 지금 키도 크고요. 네. 예. 이게 사실은 살인죄거든요. 살인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송선미 씨 측에서는 동기를 얘기를 하지만 좀 석연치 않아요. 전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일어난 시간이 오전 11시 40분에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 한복판입니다. 네. 거기서 둘이 있다가 이제 살해를 하게 된 건데. 아니 변호사 옆에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 없어요? 뭐 있는데 아마 좀 분리가 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여튼 바로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글쎄요, 뭐 다른 일면식 없는 몇 번 본 상황에서 그러기는 어렵고요. 지금 본인이 피의자가 설명하는 거는 원래는 한 2억 정도 받기로 했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제 실질심사를 하면서 많이 추궁을 할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됐고 또 참고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수행했다면 변호사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아직까지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는지 좀 확인이 돼야 될 거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흉기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혹시 청부살인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쪽이에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과거 이력을 봤을 때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과거 조폭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누구에게서 부탁을 받았거나 했을 청부살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은 공교롭게 이 사람이 송선미 씨의 남편을 살해한 방식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잔혹하잖아요. 예. 잔혹한 부분이 있고 또 흉기를 들고 흉기를 숨기고 가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획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뭐 비단 이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약속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아서 이 피고인과 의뢰인 또는 또 같은 조력자들끼리 이게 다툼이 나서 크게 다투거나 이렇게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뭐 흔한 말로 이런 다 돈 때문이다 얘기 예. 농담반 진담반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폭력 사건 같은 것에 배후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2억을 주기로 했다. 예. 한 사람은 1,000만 원만 줬다. 이게 무슨 약속이나 무슨 뭐 증서 같은 증서를 같은 서명을 안 해놨다면 예. 해놨다면 만약 해놨다면 예. 그러면 그건 인정이 됩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증언의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증언이고 진술이었다면 이것이 실제로 그 서면이 있다면 증거로 해서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짓말로 가짜로 뭐 꾸며내서 말을 만들어주라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 이런 것 때문에 약속을 한 거라면 법원이 그런 약속은 효력 자체가 없다. 나 도와주면 내가 2억 줄게. 네, 그런 식의 주장을 그러니까 없는 말을 꾸며내서 그래서 네. 박준 변호사가 사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저랑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해가지고 박 변호사가 나쁜 짓 했어요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주겠다 그 대가로 2억을 주기로 했다 이런 거는 약속을 인정 안 근데 했죠. 지금 이미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피의자 조모 씨가 원래는 상대측 쪽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의 운전기사니까 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증언의 조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증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뭐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이라면 당연히 돈 받기가 어렵고요. 부정한 허위 증언을 한 거잖아요.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법률 사건 관련해서 돈 거래를 하게 되면 변호사 위반이 또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 조모 씨 입장에서는 돈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특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금액이 예를 들어 2억이었다면 지금 5%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범행 동기로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송선미 씨 측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여러 가지 경찰이나 법원이 봤을 때는 그쪽으로 동기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2억이 뭐 20억, 200억이라고 하도 사람 목숨을 저렇게 함부로 한다는 건 정말 납득이 용인이 되지 않고요. 저 부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또 송선미 측은 좀 또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좀 경찰이 잘 좀 밝혀서 송선미 씨에게 좀 억울함도 좀 풀어줬으면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거는 틀린 정당이다. 이 대전의 한 카페에서 만난 청년에게 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어디를 틀린 정당이다라고 한 건지 함께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이야기해서 인적 사항을 받아놨어요. 대표님, 근데 마지막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만 지난주에 바른정당 입당 원서를 냈습니다. 바른정당 입당 원서를 냈습니다. 그거는 틀린 정당이다. 그거는 바른 정당이 아니고 틀린 정당이다. 그거는 나가본들 그거 지방선거 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아까 연인선생과 서울 사람이라 이게 잘 안 사는데 네, 거는이라는 그렇죠. 게 거기를 말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저렇게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똑같이 그거는 틀린 정당이다. 그렇죠. 바른 정당 아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참 저기도 잡혀가지고 뭐 재미를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당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되고 특히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되게 경쟁 구도가 되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저 청년이 하여튼 뭐 당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입당 원서를 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틀린 정당 한 것 같은데 저것도 분명히 저는 제가 뭐 예상컨대 바른정당의 논평 또 나올 겁니다. 예.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또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네. 웃긴 얘기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가 가서 이제 여러 청년들을 이렇게 모셔오고 영입을 해오고 싶은데 인천 쪽이었나 봐요. 인천 쪽인데 그 인천에 저 사람 뭐 말 잘하니까 좀 모셔와. 내가 공천 줄게, 자리 줄게. 딱 이랬더니 아니 거기는 민주당 현역이 있는 곳이야. 아 그래? 그래도 우리한테 와. 자유한국당으로 가. 바른정당으로 가버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머쓱해한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물론 그 취지는 알겠는데 아직까지 많은 청년들이 느끼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인상 비평을 하면 뭐 청년들 사이에서 내가 자유한국당 입당했다 이라면 권성동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또 땡땡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네. 여론조사를 보면 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우리가 도토리 기재기를 하죠. 네. 뭐 거기서 하는데 그래도 좀 정교하게 보면 특히 자유한국당이 2030으로부터 거의 왕따를 당하고 있다 싶을 정도로 지지도가 안 나오고 있고 그나마 같은 보수 야당 중에 바른정당이 2030 지지도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그 집권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단일 전선을 짜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견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방선거 완전 야권 입장에서 물 건너간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데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아무리 좀 쪼크하듯이 하더라도 구애를 해야 될 대상한테 틀린 정당이다 이렇게 하면 바른정당 사람들이 빈정이 굉장히 상하죠. 상하고 틀린 정당이라 하니까 또 당명을 가지고 저렇게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야지를 넣고 있으면 굉장히 속상할 것 아닙니까? 야지는 좀 죄송합니다. 네, 좀 빈정거리고 있으면 그렇죠. 빈정거리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빈정거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100석 이상의 거대 정당인데 대표가 어쨌든 좀 자유로운 분위기의 청년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저렇게 너무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030 청년층들을 구하는 지금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크 콘서트라든지 지금 현재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려는 네. 노력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연 2030 청년 세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놨느냐. 지금까지 이념 얘기만 해왔지 사실 구체적인 대책 얘기는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런 거 하나 없이 이념만 들고 나와서 2030을 끌어들인다? 그런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홍준표 대표, 하여튼 가는 곳마다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점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의 무게, 또 행동의 이런 처신의 어떤 무게감을 좀 정확히 알고 좀 처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